전자기학의 시작이 1장이 이제 1장 시작하는데 1장이 벡터거든요. 벡터. 벡터는 수학이잖아요. 그죠? 벡터는 수학이니까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벡터는 전자기학이라면 사실 가장 시작이 항상 뭐냐면 전기 이야기로 시작해 갖고 전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쿨롱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오음의 법칙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자기학 책 딱 보면 맨 처음에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의 해석. 그죠? 이거 뭐냐면 얘를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설명할 때 좀 곤란한 게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를 좀 가지고 가자. 근데 이 벡터의 해석의 주안점은 사실 중요한 주안점은 뭐냐면 벡터 해석의 주안점은 사실 전기적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표현을 하는 방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좌표입니다. 좌표. 뭐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뭐 직각 좌표로 설명해야 되냐, 원통 좌표로 해야 되냐, 지구처럼 동경 몇 도 하는 것처럼 구좌표로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는 양식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주안점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그 벡터의 미분이라고 하는 벡터의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분은 변한다는 거니까 변화를 그 어떤 물체가 현상이 변하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 미분적 표현이거든요. 미분이란 말이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그 정도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 전자기학 할 때 이 벡터를 잘라버릴까 생각했는데 벡터를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로테이션이나 그라디안이나 이런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이버전스 나오는데 이게 맨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들은 다 전자기학에서 표현하는 건 정말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시적인 표현이라는 게 딱 맞는 게 뭐냐면 그 표현의 맛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읽는데 DIV라고 이것도 미분입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양이 변하는 겁니다. 양적으로. 크기가 그러니까 금년에 재산이 얼마 있다가 내년에 재산이 얼마나 간다. 이 양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게 만약에 값이 있으면 변화를 하는 거고 값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버전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게 전류잖아요.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류는 들어가는 전기 대개 나간다 이런 뜻이죠. 들어가는 전기는 10A인데 나가는 전기가 8A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2A는 어떻게 된 거야? 누전된 거지. 손실이 아니고 누전인 거야.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불 나고 감전되는 거잖아요. 여기 10A가 딱 들어왔어요. 얘가 막 불 켜고 해서 나갔어. 전류가 불 켜서 소모돼서 나간 게 아니라 전력은 소모됐는데 전류는 100A 들어왔으면 100A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변화가 있으면 누전인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전류는 중간에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다. 들어온 대로 나간다. 전류는 양적 변화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야. 그죠? 전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저걸 저렇게 그 많은 얘기를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그냥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표현들이 대단히 많거든.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이걸 연속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얘는 뭐냐면 자석 밀도거든요. 자석 밀도인데 자석에서 나오는 자석이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N극 S극이 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자석이 나오는데 이게 100만 개가 나오면 이 100만 개가 한 개도 빠짐없이 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연속이라고 그래. 이게 어디로 손실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들어가야만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온 대로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 얘기하는 건 뭐죠? 자석은 N극만 따로 떼낼 수가 100번 없지. N극에서 나오는 게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자석을 100만 개로 쪼개더라도 그게 조그만한 NS가 되는 거야. 그죠? 자석은 뭐 100만 개로 쪼개도 N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표현이 고립된 자극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귀담아 듣자. 항상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문제. 내용은 하나도 내용을 공부해서 외운다, 내용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수식을 유도하는 데 들어가는 거, 절대 안 해도 괜찮아. 그런 거 다 몰라도 괜찮고, 수식이 딱 생긴 게 나오면, 얘는 뭐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해서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정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뭐 이걸 막 수학적으로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봤는데 저희 학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그 탁 책 이거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야. 자기는 오래간만에 공부하는데 옛날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이거 양이 안 차니까 서점에 가서 전자기하책 탁 이름하는 거 두꺼운 걸 하나 사가지고 탁 오셨어. 자기는 이걸 참고서로 보면서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책을 잔뜩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내면 다. 그래서 제가 딱 수업하다가 그 아저씨 공부하는 걸 딱 봤어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아저씨 가방 좀 꺼내놔봐. 그래서 딱 본 다음에 압수했어. 다 압수. 시험 끝나고 내가 다 줄 테니까 이거 보지 말라 그랬어. 시험 붙고 싶으면 이거 보지 말라. 절대로 못 보게 했어요. 아주머니들은 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나 아주머니들은 제가 이 교재도 안 보여주고 수업했어요. 문제만 갖고. 말을 막 떠들어. 이건 적지 못하잖아. 내가 하도 빠르니까. 말로 막 떠들고 문제만 갖고 푸는 것만 갖고 수업했어요. 다른 거 적을까 봐. 적어도 가서 볼 것도 아니면서 열심히 적어봐. 그 다음에 깔아줘. 너무 노트 많아갖고 나중엔 자기가 자기 거 감당을 못하고 그거 하나도 소용없거든요. 그거 정말 도움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산에 고시원 같은 데 가갖고 그 바쁜 양반이 이 노트를 서브노트 한 권을 다 외우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시험 보면 떨어지거든. 그게 어려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잘못된 거지. 필기는 사지선다형은 절대로 안 돼요. 사지선다형은 사지선다형 문제로만 공부해야 되고 문제만 눈이 익으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다 해서 그냥 수식 아주 무지하게 잘하고 수학의 정석책 사러 나가면 어떻게 해 그거 진짜 그다음부터 뒷감당 안 되는 거지. 벡터 했다고 해서 수학의 정석책 사러 가. 잘하고 싶어갖고 이거 절대 안 돼. 이건 완전히 안 되고 수학 푸는 문제를 다 아주 싹 다 버려두죠. 냉정하게 버려도 시험 문제 지장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된다고 얘기 몇 번 했어요.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다 소개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각 과목마다 쉬운 거 10개만 딱 골라서 아주 잘하시면 돼. 제가 문제를 딱 고르면 40개 범주 안에서 20문제가 딱 납니다. 테마가 40개 중에서. 그 중에서 만만한 거 한 20몇 개씩 나옵니다. 다. 어느 과목이나 다 만만한 데가 있는데 해보니까 나오지 않아? 만만한 것만 잘하면 돼. 그 아주 버거운 걸 갖고 막 시간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나중에 이 다음에 하시면 되지. 이해가 안 가면 찍으면 되지, 그까짓 거. 그거 갖고 막 애먹으면 어떻게 해? 응? 할 필요 전혀 없다. 그래서 하시면 좋겠다 이거고. 그 대신에 전력이나 법규는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전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전기기사는 전기 응용을 꼭 합니다. 응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사기사는 공사기사를 할 때는 전자기학 안 해도 되는데 전기기사는 응용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기에서 그게 25점 비중 되니까. 그때 가서 공부 따로 못 하거든요. 필기 때 여유 있으면 하시면 좋고. 어쨌든 지금은 자기 시험 일정에 맞춰서 집중하시면 좋겠고. 2회 시험에 필기를 붙으면 금년도 면허 취득하는 게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3회 시험을 붙으면 금년도 자격증 취득 가능성은 반반이죠. 또 그죠? 왜냐면 시험이 한 번밖에 없잖아. 실기 시험이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금년에 다 끝나시라고 상반기에 지금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다 끝났으면 좋겠다. 금년에 자격증 따는 거는 잘하면 4개까지 딸 수 있잖아요. 4회까지 있으니까. 전기기사 한 다음에 소방기사 할 수 있잖아요. 소방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관계되는 거에 관련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다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학생들은 어차피 3, 4학년 돼야 기사 보고 그 3학년까지는 산업기사밖에 못 보니까 3학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벡터의 해석입니다. 공부하시고 제가 혹시 오늘 저녁 때까지 토요일 날 수업할 때 토요일 날 수업해서 끝나는 걸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만약에 못하면 저희 집에서 촬영해서 바로 올릴 거니까 그 촬영 보시면 되는데 토요일 날 모여서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못 오시면 집에서 인터넷 공부하시면 되지. 그죠? 못 오시는 분들 집에서 인터넷 공부하시면 돼. 그 되셔서 오실 때는 질문거리를 많이 갖고 오세요. 이거 보니까 이건 좀 뭐가 물어볼 것들 있잖아요.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상담도 하고 정리하고 이럴 때 토요일 날 오셔서 저랑 같이 또 토론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못 오시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복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반복할 때 한번 들어도 되고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 하고 가겠습니다. 문제는 다 하고 가겠는데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그 필기특강 또 문제풀이는 별도로 또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십니다. 벡터 해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벡터는 말이죠. 벡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벡터라든지 또는 스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자기하에서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격을 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기공학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목이 전체적으로 뭐 이 과목만 이렇게 있고 저 과목 저렇게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자기하에 있는 얘기 중에서 3분의 1은 또 회로이론이나 전력공학에 가면 다 또 있고 회로이론에 있는 얘기 중에 3분의 1은 또 전력공학에도 있고 딴 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 모아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이 과목에서 이항 같은 게 저기서 또 공부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 1장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벡터라고 하는 건 어느 값에 방향이 있는 거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을 때 방향이 있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그다음 방향이 없는 건 스칼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온도, 이거 방향이 없어. 양밖에 없잖아요. 이건 스칼라지. 근데 속도, 이래버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PC방으로 가는 건지 이건 있잖아. 이게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 벡터라고 합니다. 방향이 있는 거를.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벡터를, 전기는 벡터다는 얘기 뭐냐면 나중에 전기는 항상 직류를 쓸 때는 관계없는데 교류를 쓸 때는 이제 위상이 중요해져요. 위상. 도대체 전압과 전류가 얼만큼의 시간차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상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값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이건 2배잖아요. 그죠? 어떤 값에 2배잖아. 이 값이 A라고 하면 2배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하고 이것을 합친다 그러면 2배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거지. 또 이거하고 합치면 이건 0이에요. 그죠? 합쳐봤자. 합쳐서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이거는 힘을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뭐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기는 삼상이 만약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삼상이 만약에 100A, 100A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300A 쓰냐? 100A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삼선인 100A를 쓰는데 100A가 이렇게 되는 거지. 120도 차이로 이렇게 퍼지는 이게 방향과 크기가 있잖아요. 이게 100이 균형 있게 딱 있으니까 서로 다 합치면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 합치면 0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얘기라고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삼국지에도 나오잖아. 솥에 발이 3개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평화를 이룬다는 거 아니야? 이거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 힘의 균형이 있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1이다면 균형이 깨진 거야, 이거는. 그렇죠? 깨진 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다, 기다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좀, 이건 뭐 새로운 뭐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의 방식이 있다죠. 그래서, 벡터는 크기나 방향이 있는 거고,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거고, 요거는 크기밖에 없는 걸 두고 얘기한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에너지는 스칼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스칼라를 가고, 이걸 구별을 합니다. 이제 합성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데,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인가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를 A 벡터라는 게 있다. A 벡터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도처럼 직각좌표기로 해서 가로축, 세로축을 I나 J로 표현하면 요걸 만약에 A만한 크기, 요거만한 B만한 크기 그러면 이건 지도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A 벡터는 AI 플러스 BJ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여러분 지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 지도에 여기가 무슨 국립 무슨 병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에 1, 2, 3, 4, 5, 6, 7, 8 몇 번에 몇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직각좌표계지. 항상 이렇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직각좌표계고 이걸 원통에다 표현하는 게 원통좌표계고 구에다 표현하는 게 구좌표계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편의상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 오늘 다 집에 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전자기학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좌표계 딱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게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생각은 되게 복잡한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머리 아프게 공부했는데 문제도 열심히 풀었는데 왔다 갔다 써서 붙여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로 그렇게 안 하겠고 요것만 아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의 요건 절대값은 크기거든요. 크기에다가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10의 5도 그러면 5도에 10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도 요건 이제 극좌표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있잖아요. 덧셈 뺄셈 할 때 아주 왔다고 합성할 때. 이거는 곱셈 나눗셈 할 때 아주 진짜로 왔다로 할 수 있고 얘는 미분적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갖고도 미분적분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너무너무 힘들어. 얘 갖고 덧셈 뺄셈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또 힘들어요. 얘는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이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다 뭐냐면 계산하기 좋으라고 좋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두 벡터가 A 벡터가 만약에 AI 플러스 BJ다. 이거 지금 하나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냐면 제가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문제할 때 얘기할 테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걸 꼭 알아야지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하고 일 필요 전혀 없는 거 알겠어요? 이거 문제만 갖고 하라고 내가 이것도 100번도 더 얘기할 거야. 문제만 갖고 복습하라고. 복습할 거 있으면. 알겠어? 자, 이거는 이게 B벡터가 만약에 B벡터가 CI 플러스 DJ다 그러면 두 벡터를 합친다. 합한다. 이거는 AI 플러스 BJ, CI 플러스 DJ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치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C에 I 플러스 B 플러스 D에 J. 그래서 각각 자기 것끼리 합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게. 그래서 요 A 벡터, B 벡터를 합친다고 하는 건 요 두 개를 평행사변하는 요 대각선이 A 플러스 B가 된다. 이런 얘기로 끝낼 수가 있어. 이게 힘의 합력이거든요. 힘을 합친다는 게. 만약에 두 개의 벡터를 뺀다. 빼는 건 어떻게 되냐? 당연히 AI 플러스 BJ에 빼기 CI 플러스 DJ니까 가로 열면 얘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C에 I, B 마이너스 D에 각각 빼면 됩니다. 각각 합치고 각각 빼면 되는 거죠. 자기 것끼리 합치고 자기 축끼리 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마이너스 B하고 똑같은 거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B입니다. 이 B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거든요. 요거랑 합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결국 요걸 옮겨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래서 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결론입니다. 두 벡터를 합친다고 하는 건 긴 대각선. 두 개를 뺀다고 하는 건 짧은 대각선입니다. 짧은 대각선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뒷머리에서, 그죠? A 빼기 B면 B머리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지. 이제 다 외우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데 두 번째 들으면 이건 뭐 쉽죠. 항상 두 번쯤 들으면 세 번은 좀 질리는 맛이 있고 두 번은 굉장히 잘 들어와. 어쨌든 간에 금방 이건 다 너무너무 쉽고 얘기가 아주 마음 편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쉽지. 아주 정말.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지 금방 알고.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를 뺀다. 이건 나중에 빼는 얘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상당히 기묘하게 쓰일 테니까 빼는 얘기는 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거리를 구할 때 쓰거든요. 이거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할 때 빼거든요. 이건 빼는데. 그 다음에 벡터의 미분보다는 벡터의 곱셈을 합니다. 이 곱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벡터를 곱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칼라 곱이 있고 하나는 벡터 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표현도 역시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벡터 곱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책의 절반 이후에 이제 곱셈이 등장을 하는데 벡터가 곱해지는 얘기는 전부 다 뭐에 들어가냐면 회전에 들어갑니다. 회전. 지구가 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전기가 흐르는데 주변에 자기장이 회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있어서 스칼라 곱은 에너지에 관한 거니까 에너지에 관한 겁니다. 주로 일에 관한 얘기, 에너지에 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스칼라 곱인데 스칼라 곱은 결국 뭐냐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적
내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어떤 물체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일이 뭐죠? 일이라는 차원이 뭐지? 일을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만한 힘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고 그래요.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얼마만한 힘으로 얼마만큼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고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거는 그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는 게 중력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 일을 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집 아저씨가 철가방 들고선 지구를 2바퀴 반 돌아도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 뭔지 알지? 이렇게 간 건 일을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한 건 일을 한 거야. 알겠어요? 왜? 중력에 비해서 중력을 이기고 올라왔으니까.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얘기지만 뭐냐면 여기 아래서 도봉산 아래에서 음료수 캔 100개 들고선 도봉산 꼭대기 가서 파는 사람은 가격이 똑같지 않고 비싸야 되지. 왜냐면 일을 했잖아. 꼭대기에서 똑같이 팔면 그건 뭐야?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산 꼭대기에서 뭘 하나 해서 아래로 들고 내려면 일한 거지. 근데 이쪽 주차장에서 200원 파는 걸 저쪽 주차장에서 400원에 팔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건 일한 게 없어. 알겠어요? 포텐셜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 이건데, 이래서 이게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니까 메타가 돼서 뉴턴 메타를 우리가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줄. 줄은 에너지죠, 이제. 줄은 에너지지. 그래서 일의 단위는 에너지. 에너지도 일 다 똑같은 겁니다. 칼로리 다 똑같은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데, 이만큼 이동을 했다. 이만큼 힘줘서 이렇게 이동시켰으면 일을 한 건데, 이게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지만 이쪽으로 얘가 이동한다면 이쪽 작용력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얼마냐면 요게 코사인 세타 얼마죠? 코사인 세타가 요거 아닌가? F-V분의 F 아닌가? 그러니까 F-는 얼마야? F는 건너서 F-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지. 항상 이렇게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를 곱한 거가 돼서 스칼라 곱이라는 건 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 혼자 하는 얘기지. 항상 이거 처음이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할 거야. 알겠어요? 저 혼자 하는 얘기야, 그냥.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렇게 점으로 곱하면 스칼라 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벡터 곱이 되는 거예요. 차이를 좀 두려고 나누는 거야. 항상 그건 아닌데,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이렇게 곱했을 때,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계산하면 에너지가 딱 나오고 각도도 구하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신통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구하죠. 이렇게 곱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A 곱하기 B면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됐는데 아까 A 벡터가 뭐랬죠? AI 플러스 BJ라고 그랬고 B 벡터가 CI 플러스 DJ라고 그랬는데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이제 AI 플러스 BJ가 되고 실제로는 결론은 대단히 간단한데 제가 지금 그죠? CI 플러스 DJ가 돼서 이걸 전개한다면 이렇게 전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지. 그러면 이제 AI 곱하기 CI 플러스 AI 곱하기 DJ 플러스 BJ 곱하기 CI 플러스 BJ 곱하기 DJ가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했잖아. 코사인은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갖기 때문에 그 코사인 90도가 0이고 코사인 0도가 1인 거예요.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가 0이거든요. 코사인은. 그러니까 i와 i는 사이가 자기 축이니까 사이가 각이 없잖아죠. 각이 없으니까 1인 거야. 요건 90도잖아요. i와 j는 90도죠. i는 가로축, j는 세로축이니까죠.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인 거야, 이 값이.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얘도 0인 거고 얘만 남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얘만 남는데 h 플러스 b d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스칼라 곱 나오면 이렇게 스칼라 곱을 시켜라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외워야 될 게 하나 딱 생겼어. 뭐냐면 뭘 외워야 되냐면 i 곱하기 i는 1이고 i 곱하기 j는 0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요걸 질문으로 할 거거든, 틀림없이. 요걸, 그죠? 이거 푸는 건, 이건 푼다기보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스칼라고 스칼라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저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 저렇게 돼서 스칼라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 곱하기 B를 이렇게 표현하고 A, B의 코사인 세타로 해서 이걸로 다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 곱하기 I가 1이고 I 곱하기 J는 0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자. 일단 문제 풀 때 딱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벡터곱이 있어요. 벡터곱은 요건 회전이 돈다는 겁니다. 저런 문짝 같은 거를 제가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고 닫고 하잖아. 문을 열고 닫고 하면 문이 회전하지. 회전한다는 건 또 뭐죠? 회전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죠? 회전한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회전인데 축이 있어야지, 축이. 안 그래? 저 경칩 없으면 저게 돕니까? 떨어져 버리지? 그죠? 여기서 뭔가를 돈다는 건 여기에 회전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죠? 직각축에. 그게 벡터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걸 외적이라고 그래요. 외적. 바깥으로 우리가 쌓이는 거야.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벡터를 B 벡터로 회전을 시킨다. 예? 회전시킨다. A 벡터를 B 벡터로 회전시킨다는 건 이런 개념인 거죠. 돌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힘이 더 동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A 벡터를 B 벡터로 회전시킨다.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고 B 벡터를 A 벡터로 회전시킨다 뭐죠? 이건 반대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절대로 B 곱하기 A하고 다릅니다. 그죠? 반대 방향이잖아. 근데 얼마만한 힘으로 회전력이 작용되냐? 요 면적만한 힘으로 회전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이게 평행 사변에 여러분 이게 요걸 이렇게 쫙 밀어서 사각형 만들면 높이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항상 똑같아야겠어요? 평행 사변형은 요거 쫙 밀어서 사각형 만들어 높이 똑같은 높이는 A 사인 세타죠. 높이가. 여러분 요걸 A, B, C라고 해봐. 삼각형에서. 그죠? A, B, C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뭐죠? 사인 세타가 이게 세타라 그러면 사인은 이거잖아요. A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C는 뭐죠? A 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여기는 A 사인 세타, 요건 A 코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지. 밑변은 항상.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게 A면 이게 세타면 A, 여기는 A 사인 세타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항상. 한 변과 각도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면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벡터곱을 하면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사인 세타 값을 해서 나오는데 이 면적의 이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다. 되는 거지. 어쨌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하면 그 A 곱하기 B를 AI 플러스 BJ 곱하기 CI 플러스 DJ라고 만약에 치면 AI 곱하기 CI 플러스 AI 곱하기 이렇게 곱하잖아요. AI 곱하기 DJ 플러스 BJ 곱하기 CI 플러스 BJ 곱하기 DJ 이렇게 하면 사인이니까 사인 그래프는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90도가 1이고 그죠? 0도가 0이니까 이건 0이지. 자기 축이니까 0이고 얘도 0이죠. 자기 축이니까. 이게 90도가 돼야만 1인 거야. 그죠? 그죠? 90도가 돼야지 1이니까 아마 요것만 살아남을 건데 아까 축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축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I, J, K가 있어서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면 I축과 J축을 회전시키면 K로 가는 거고 가로 세로는 높이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J 곱하기 K는 I로 가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얘로 가는 거고 이 순방향이거든요. 근데 반대방향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J 곱하기 K는 이게 뒤집혔잖아요. 마이너스 K 반대편으로 가는 거지. 이제 1장이 끝났어요. 어제 앞에 1장 전반부 끝나서 뭐죠? 아까 I 곱하기 I는 1이고 I 곱하기 I는 0인 거죠. 그리고 이건 도는 거다. 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전자기하기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 분위기 보니까 되게 엄숙해졌어. 지금 따라가시다가 제가 암만 그래도 뭐 여러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건 맨 수학이다. 얼마 만에 수학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전기 같지 않아서 막 이런데 실제로 뒤에 가보면 전동기가 회전하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돈다고 할 때는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하기. 회전하는 건. 회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표현해서 제가 수식을 얘기하면 이건 도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절반 했거든요. 일정의 절반 했는데 문제에 가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 5번 문제 같은 거 잠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 걸리죠. 5번이나 6번 같은 문제에서 걸리는 것 때문에 하는 거야. 5번 문제 딱 보시면 그죠? 이따가 또 하겠죠. 5번 문제 뭐가 틀렸어요? 4번이 틀렸지. IJK잖아. 그렇죠? 5번의 답이 4번이잖아요. IJK잖아. 아까 IJ는 K로 간댔잖아요. 이 얘기. 6번은 뭐가 틀렸어요? 6번은 1번이 틀렸지. II는 1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봐서 금방 탁 분간하려면 여기엔 좀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지. 딱 보고 이건 1번. 딱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런 거 구별하는 게 이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고 지금 수업을 한 거야. 그렇게 보면. 아시겠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벡터 곱 이후에 벡터 곱까지는 사실 그 벡터 곱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또 여러 가지 해결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 곱하기 B에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해서 정리했잖아요. 이게 이거는 A 벡터에 B 벡터에 뭐 사인 세타로 하고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돈다. 도는 걸 얘기한다. 이건 앞으로 다 이 책에 나오는 곱하기는 다 도는 겁니다. 도는 얘기만 하는 거야. 회전이죠. 회전. 로테이션 얘기하는 건데. 근데 크기가 얼마나 힘으로 작용한다? 그 평행사변의 면적만큼 이게 면적이잖아. 그죠? 그 면적만큼 작용하는 힘으로 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건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이건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같지 않다. 이런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처럼 AI 플러스 BJ에다가 뭐 CI 플러스 DJ 정도 되면은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데 요게 우리가 보통 3차원 아니겠어요?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져. 그러면 이 곱하기가 시간 아주 잘 먹는 기계가 돼. 그죠? 만약에 AI 플러스 BJ 플러스 CK 이건 높이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DI 플러스 뭐 EJ 플러스 뭐 GK 이렇게 나오면 이러면 아주 고약스럽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려면 물론 6번만 하면 되지만 IJ는 K이고 JK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약간 머리가 아프니까 이런 걸 하는 방법은 또 줍니다. 제가 A 곱하기 B를 할 때 이거 곱하기 하는 방법은 행렬하고 벡터는 똑같기 때문에 IJK로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D, E, F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간단하게 끝나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건 뭐 가우스니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이걸 풀어서 이걸 정리해내는 데는 I축에 대해서 플러스 J축에 대해서 플러스 K축에 대해서 I축 여기 이제 여기 칸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I축에 대한 거는 요 I축을 뺀 나머지 요 네 개를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가 B, C, E, F로 집어넣으면 되고 J축에 대해서 J축을 갈 때는 이 J축을 빼고 얘부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C, A, F, D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C, A, F,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K축을 뺀 나머지 요 네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A, B, D를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나중에 피곤할 것 같지만 이게 제일 빠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I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건 플러스 얘 마이너스니까 항상 마이너스니까 이건 뭐냐면 BF 마이너스 C2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풀린 겁니다. 이건 끝난 거지 이제. 플러스 J에 CD 마이너스 AF K에 A 마이너스 BD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한두 개 정도 있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벡터의 미분이다. 그리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제주대학에 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데는 섬이니까 뭐 왕창 이동이 안 되니까 제가 갑니다. 가서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토요일 날 뭐 공부하다가 뭐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일요일 날 저녁 시간을 다 비우고 있을 테니까 아무 때나 또 모여서 저희 동네는 이제 동덕여대 있는 데인데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한 100개쯤 갖고 오셔도 1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장 쌓이면 할 얘기 있으시면 얼마든지 전화로 하시고 인터넷으로 하시고 오셔도 되고 해서 어쨌든 대화로 풀어야 돼. 대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대화로 풀고 자료가 필요하셔도 제가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자료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하고 하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필기 때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이번에 이제 원서접수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 주 원서접수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원서접수 진짜 중요하니까 무조건 원서접수 이번 시험 원서접수 혹시 하시고 싶으시면 하셨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모드를 좀 바꿔야 되죠. 근데 이번 시험 오늘 시작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오늘 시작했잖아요. 오늘 제가 비타민 강좌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강좌는 뭐냐면 한 3, 4개년 문제 정리해서 한 번에 후다닥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타민 강좌를 대구에 가서 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던 어떤 친구가 그때 한 3주차 남았나? 시험에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겠느냐고. 2주가 남았는데 그날 처음 온 거예요. 내가 되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된다 그러지. 안 된다고 그래? 뭐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러겠어요? 된다. 한번 해볼까? 근데 됐어요. 시험에. 됩니다. 필기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무리하는 건 제가 원하지 않는데 필기를 얼렁뚱땅 붙었다고 해서 실기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영향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별로.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는 건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필기 때는 항상 그렇게 개연성이 있어요. 필기 준비를 1년 했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절대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그래도 법규나 전력을 좀 차근차근하게 가는 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험 문제 경향을 딱 보고 나면 그건 뭐 시험 문제 경향은 꼭 굳이 이번에 1회 시험 볼 것도 없어요. 작년도 거 봐도 되잖아요. 서점에서 잠깐 보면 되는데 보시면 공부하는 방향이 딱 생각납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걸 갖고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네. 이런 생각은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공부를 디립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 딱 보고 나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 그때가 사다가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공학을 했거든. 전기자기학을 공부했거든. 그러면 공부를 무지하게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자기는 점수가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는 거야. 점수는 전자기학 책 다 외우고 가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벡터의 미분인데 아까 내가 미분이 뭐라고 했죠? 미분은 변화야. dt분의 di.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 변하는. 이건 변화라는 얘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 뭐죠? 변하는 거지. 미분치가 제로다. 정지된 거지. 돌멩이를 던져갖고 공중으로 쫙 던지면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쓰잖아요. 더 올라가요? 끝까지 가? 아니잖아. 가다가 딱 쓰는 순간이 미분 제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미분 제로, 최대 높이를 계산할 때 쓰잖아요. 그게 정점인 거야. 그러니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라디안트로 변하는 게 있고 그라디안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읽어도 돼. 여러분이 그냥 이름 정해서 읽어도 돼. 그 다음에 다이버젠스라고 그러는데 div 여러분이 div라고 읽어도 돼. 읽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라디안트라고 하는 변화는 뭐냐면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 경도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얘는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뜻 발산? 잘 안 와다. 튀어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나타내는 걸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라디안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 건국대 전철역에 가시면 전철이 25,000볼트입니다.
근데 그 전선이 25,000V래도 전압이 높더라도 플랫폼에 있는 아저씨는 감전이 안 돼. 왜냐하면 전기가 쭉 공간에서 낮아지거든, 그죠? 이거를 전개라고 그래요. 전압이 쭉 낮아져서 플랫폼에 있는 아저씨는 전기적 영향이 작아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서 있지. 안 그러면 다 감전돼서 죽었지. 그잖아요? 이렇게 낮아져 가는 걸 뭐라 하냐? 전개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라드 V. 이건 뭐냐면 얘가 25,000V잖아요? 전압이라고 그래. 전압이 전이지. 전이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전위가 마이너스로 낮아져 가고 있는. 그죠? 낮게 변하고 있는 이거를 전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지. 표현이 이렇습니다. 얘는 낮아져 가는 경향이야.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거야.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여기서 제일 빨리 1층을 내려가는 방법은 떨어지는 거지, 이쪽으로. 그죠? 이게 제일 빠른 거죠. 이거 수치에 따르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좀 걸리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이거.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울기. 이럴 때 쓰는 방향이고, 얘는 증가하고 있는 거고, 얘는 감소하는 거고, 그죠? 점점 증가하든지, 점점 감소하든지, 그죠?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저렇게 써놓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다이버전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가 키리호프 법칙이 있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전류가 I1, I2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I3, I4면 I1 플러스 I2는 I3 플러스 I4야. 뭐냐면 들어가는 전기가 다 나간다. 100% 들어가는 전기가 다 바깥 나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다이버전스 I가 제로로 표현하는 거야. 전기의 변화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건 변화가 없다. 중간에 발생이나 소멸도 없다. 그죠? 굉장히 유명한 법칙, 히레르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대단한 법칙. 로테이션은 회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들을 써서 우리가 하는데, 미분은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미분은 dt분의 dx, dx분의 dt 뭐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그 x축, y축, z축으로 변하는 걸 매번 이렇게 쓰기가 3개씩 쓰기가 복잡하니까 나블라라는 거 씁니다. 나블라라고 해서 아예 하나로 dx분의 d, di분의 d, dx분의 d, 그 다음에 j의 di분의 d, 그래서 k의 dz분의 d, 이런 걸 이렇게 써서 단번에 표현해 주는 장치를 씁니다. 이거 나블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 번에 미분을 표시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쓴다. 그래서 나타내는 것들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라디언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다 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 셋 다 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 그라디언은 반드시 뒤에 뭐가 오냐면 뒤에 스칼라가 들어와서 값이 전위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벡터로 끝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 다이버전스는 뒤에 반드시 벡터가 들어와서 양을 변환하니까 반드시 스칼라로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뭔지 보면 안다 이거지.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안 해도 알고, 이 그라디안이라고 안 해도 알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색깔을 맛을 알아야 정리를 하지. 이게 일장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